중국어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서규민. 안녕하세요, 서규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快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 빠밤. 우와! 신년을 맞이하여 중국어 학습 계획 이렇게 세우시라. 오늘은 그 정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잡소리 좀 할게요. 제가 요즘 제 이름 때문에 지금 멘탈에 붕괴가 올 지경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중국 석유대학이라는 곳의 대학원에 석사를 졸업을 해서 석유라고 이름을 가져왔고, 중국에서는 그냥 길 가다가도 메이니 막 이러잖아요. 미녀야, 뭐 일로 와서 우리 물건 좀 살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미녀라는 말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자뻥 막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제 채널명을 석유미녀로 짓다 보니까 이 미녀라는 말의 어감이 좀, 그래서 지금 이 채널명을 좀 바꿔야 되나라는 그러한 고민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 본명인 홍주, 박홍주, 홍주TV로 좀 바꿔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신년을 맞이하여 제가 이름에 있다는 고민을 살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본론으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중국어 학습 계획 이렇게 세우시라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좀 으쌰으쌰 공부 계획 좀 제대로 세워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좀 댓글을 다시는 분들 거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뭐 저한테 교재를 직접적으로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단어를 할 경우에는 몇 개나 좀 외우는 게 좋나요? 본문은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회화 교재를 따로 쓰고 있어요. 뭐 그리고 쓰기, 뭐 독해, 뭐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교재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국어 학습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덜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뭘 선택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단어도 있을 거고, 뭐 회화라고 해가지고 다이얼로그 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좀 공부를 하면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얼마의 시간이 있다면 얼마만큼 도달한다, 요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 요 공부 방법대로 하시면 중국에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회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로 뱉을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중국인이랑 회화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은 5급 단어만 완벽하게 다 장악을 하고 계셔도 말로 다 뱉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5급 단어를 전부 다 마스터하고 입에 붙이고 달달달 해서 중국에 딱 갔을 때 뭐 중국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좀 안 들리거나 좀 생소한 몇 개의 단어들은 있을 거예요. 몇 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지만 대충 봤을 때 제가 무슨 말 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뱉어야 되는구나, 이런 수준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으로 했을 때 최소한 저만큼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의문점이 드시겠죠. 네가 뭔데, 너는 얼마나 하는데, 이런 의문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만큼 하는지를 살짝 좀 제 자랑 아닌 제 자랑을 좀 게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중국어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지 저 사람 말 믿고 공부를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럼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중국에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중에 3년은 학교를 다녔고 6년이네요. 3년은 회사 생활했어요. 총 거진 6년에 달하는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고 왔는데요. 전 중국에 갈 때 중국어를 1도 모르는 채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 부설에서 어학연수 코스를 1년을 밟았고, 어학 부설에서 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는 그거를 내리 1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장학금 받았죠. 북경시 장학금이에요, 정확히는. 그래서 그 장학금 받아서 대학원 갈 때 공짜로 갔어요. 또 대학원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뭐 교내에서 하는 외국인 중국어 말하기 대회 같은 거 나가서 1등 하고, 그래서 뭐 얘는 우수하게 공부를 하는군, 시험 성적도 좋군 해서 또 1등 했어요, 외국인 중에서. 그래서 또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학비 면제. 그래서 저는 학교를 공짜로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중국인들이 시험 보는 중국 회계 종업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 중국말로 된 거죠. 그러면서 회계 지식 관련돼서 시험을 따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따야지만 중국에서는 재무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땄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중국인들이 보는 그 시험도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해가지고 딴 그 정도 실력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땄고 그 다음에는 회사 들어갔죠. 그래서 투자자문 회사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중국 관공서에다 뭐 전화하면서 야, 중국의 법률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뭐 그런 정보들 입수하고 밑에 중국 직원들한테 야, 이러한 것들 일해야 돼, 이러면서 업무
분장하고 이런 것들 무리 없이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광고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중국 클라이언트 회사에 찾아가서는 중국말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우리한테 업무를 맡겨줬으니까. 그러면 중국어로 된 PPT 또 만들어 가가지고 띄워놓고 중국어로 발표하는 거죠. 또 중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전혀 문제 없이 했다는 점.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뭐 제가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여기다가 뭐 그런 거라도 띄워야 되나? 회사 경력 증명서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띄우기는 그렇잖아요. 그 회사 직인도 있고 한데 아무튼 제 말이 사실이 아니면 저를 고소하셔도 좋아요. 아무튼간에 저는 중국어를 웬만큼 잘한다는 점,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누가 봐도 굉장히 공부 잘했네. 저렇게 공부하면 되네 라는 거를 자타공인된 그런 공부 스킬과 그런 실력과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 자랑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저 믿고 공부하셔도 된다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빠르게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재는 한 개만 선택하세요. 여러 개 선택하셔서 여러 개 같이 돌리셔도 돼요. 뭐 시리즈물로 되어 있는 거 대신 시리즈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굳이 사용하시고 있는 교재가 특별히 없거나 약간 좀 바꿔볼까? 라는 식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교재 많이 사지 마세요. 그냥 어디에 브랜드가 돼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만 해서 하나만 파세요. 단어장 새로 사고 뭐 새로 사고 회화 교재 따로 사고 뭐 독해 교재 따로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배우면서 저 책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거를 다 공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걸 쓰셔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거랑 저거랑 교재들이 서로 맞물려 있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신없어요. 너무 내용이 산발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공부할 양도 그만큼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이 떨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개의 교재에는 문법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날 배워야 될 단어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적용을 해서 본문, 커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대화 형식으로 한 것들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는 그냥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짤막하게 이제 뭐 한자 이렇게 쓰세요 하면서 한자 쓰는 노트 살짝 만들어 놓겠죠. 이제 그런 거 있을 건데 그거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거기 mp3 파일도 딸려 있겠네요. 야! 잠시만요. 고양이가 자꾸 치아 뚜껑을 가지고 놀아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교재로 집중도 있게 복기하시면서 계속 쓰셔라. 이 교재도 좋고 저 교재도 좋아요.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교재 정도 사서 쓰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듣기 파일 그걸로 듣기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회화를 따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런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센스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 동영상 보시면서 익혀가시고요. 주 메인 교재는 그런 하나의 종합 교재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어랑 무슨 다이얼로그랑 뭐 이런 거 어떻게 쪼개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는지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재를 보면 한 챕터에 단어가 한 20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 20개 단어를 읽으세요. 읽고 한번 쓰세요. 그러면서 그 단어에 해당돼서 예문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我要买一个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문을 하나 쓰시는 거예요. 가정을 해볼게요. 파는 밥이죠. 그러면 그 판에 어울리는 동사가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예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吃饭吧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 동목 구조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동사를 배웠다. 동사가 吃 먹는다. 주, 술, 목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你吃饭吧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漂亮을 배웠다. 예쁘다죠. 그러면 你很漂亮 약간의 부사 개념도 들어갔죠. 很 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부사 같은 경우들은 두술목에다가 어디에다가 부사를 끼워넣으면 되지? 라는 걸로 해서 만드시면 되죠. 뭐 很 이런 걸 배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你很漂亮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문을 그날 배운 단어에 모든 거를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단어를 배웠다 그러면 20개의 예문을 만들어 보겠죠?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한 개만 만드세요. 뭐 한두 개 만드세요 이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꼭 두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 개만 만드세요. 한 개만 만드시다가 공부하시는 스킬이 이렇게 쌓이시면 중간에 본인이 한 두 개를 만들어도 버겁지 않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2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요. 나는 지금 한 개에 다 만드는데도 시간이 뭐 3시간씩 걸려요. 뭐 20개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 찾고 그거에 해당하는 피닝도 적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는 한 개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개 단어에 관련된 예문 찾고 뭐 어쩌고 만드시면 2시간은 훌쩍 갈 수도 있어요. 빨리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초보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2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날 배울 문법 있잖아요. 문법을 한번 훑으세요. 문법이 좀 어려우면 또 그거 가지고서도 훅 2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쉬운 문법일 경우에는 뭐 30분만 해도 훅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법을 잘 대입을 해서 내가 문장을 잘 만들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약간 예문들을 살짝 바꿔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보이려나? 이렇게 쓰세요. 보시면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책 같은 거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한자 쓰시고, 이게 워거든요. 지금 개발세발로 좀 쓰기는 했는데 WO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조 표시까지 찍었어요. 그럼 워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 2, 3, 4, 5 해서 5번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단어당 예를 들어 吃饭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쓰셨죠? 그리고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칸이 없긴 한데 이렇게 또 한 번 쓰고, 그렇게 해서 쓰세요. 그렇게 하셔서 뭐 2단어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만 쓰시고요. 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번 쓰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쭉 쓰면서 계속 읽고 쓰고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뭐 한 1시간 갈 수 있어요. 20단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문을 하면서 뭔가 구조 그리고 그날 배웠던 문법들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이 갔어요. 이런 거 제대로 하려고 하시면 이것만 해도 3시간이 가실 거예요. 3-4시간.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 갔고, 화요일 날은 그 전날 한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땡겨서 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복습해주고 한 번 더 쫙 쓰고 그 전날 배웠던 문법이 뭔지 이런 거 한번 하시고, 그날 나오는 본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본문을 쭉 읽으세요. 읽으면서 달달 외우세요. mp3 파일 들으면서 중국인 발음 저렇게 하는구나. 아마 mp3 파일은 느릴 거예요. 니 취 나라 니 취 나라 뭐 이런 식의 속도일 거잖아요. 근데 그 속도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mp3 파일에 나오는 거 중국인은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낼 줄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뭉갤 때 뭉개더라도 뭉기실 거 아니에요. 뭉갤 때 뭉개더라도 뭉기실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라임이?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단계가 분명히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입으로 곱씹으면서 워, 취, 치, 판 이런 식으로 좀 빠르지 않더라도 그걸 곱씹어서 하실 수 있는 그 단계를 꼭 거치시면서 그걸 입에다 붙이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쉐도잉을 하면서 정확한 발음은 저거야. 워, 취, 치, 판, 워, 취, 치, 판. 그러면서 이제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그런 비슷한 단어들 나오거나 하면서 약간씩 뭉개보는 거죠. 네. 뭉개기 전에 정확하게 하시는 발음도 한 번씩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이 넘어갔잖아요. 자, 그다음에 수요일날. 수요일날은 전날에 한 거를 더 빠르게 한 번씩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월, 화, 수 이렇게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업을 해가면서 복습을 하는 스케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한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렇게 공부를 끝마치시지 마시고요. 다음 날 할 거 있잖아요. 목요일 날. 그날 할 단어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면서 맞아. 한자 이렇게 생겼구나. 발음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약간 친해지는 거죠. 왜 제가 이 단계를 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그 한자를 외워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많은 거를 훅 외우려고 그러면 훅 들어와가지고 훅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체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쑥 보면서 알았어, 내일 외워줄게, 이런 식의 워밍업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그렇게 공부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월요일 날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자 쭉 한번 외워주고 그 다음에 그날 배울 문법 한번 체크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또 지나갔다. 금요일날은 조금 더 빠르게 그 전날 배웠던 문법과 단어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해주고 다시 한번 손으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커원 이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입에다가 좀 달달달 붙여보고, 또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그 말 써먹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써먹어도 보고, 그러면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 됐다. 그럼 한 번 더 이거 쫙 복습을 해주고, 월요일 날 배울 단어를 이렇게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면 알았어, 월요일 날 외워줄게, 친해지자, 이런 단계를 거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살짝 이제 좀 널널해지잖아요. 하루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돼지갈비도 한번 사 먹으시고 좀 시간적으로 좀 노세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은 좀 친구들이랑 돼지갈비도 먹고 좀 노셨잖아요. 노신 다음에 일요일 날은 월, 화, 수, 목, 금 했던 거 단어 한번 쫙 쓰시고 한번 좀 뱉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오전까지를 그렇게 쫙 했던 거니까 좀 이제 부담감이 덜하잖아요. 일요일 날은 잠 드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쭉 한번 훑어주는 그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한번 서클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1주차에 했던 거는 2주차에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2주차에 했던 거는 3주차에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3주차에 했던 거 4주차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고요. 한 달 동안 한 달에 배웠던 거는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개월 차에는 건너뛰시고요. 3개월 차에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6개월 차에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9개월 차에 복습 1년 차에 복습 이렇게 하시면 입에 정말 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보는데 처음에는 뭐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만 본대요. 근데 기말고사에는 갑자기 중간고사 것까지를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됐는데 갑자기 1학기 때 배운 것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어학연수 반 졸업할 때는 1년치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학연수 그 코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굳이 중국에 유학 안 가도 그 방법대로 적용하셔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단어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20개의 단어를 일주일에 2번 돌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결과적으로는 40개의 단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한 달이면 160단어죠. 그리고 1년이면 1920단어가 나와요. 중국어의 5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500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을 했을 때 5급 수준까지는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자, 5급을 하실 때 2500자 중에 4급에서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급 단어를 좀 어느 정도 외우시다가 이제 5급 단어량을 늘 넓혀 가시는 그 단계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공부하시는 속도 혹은 단어를 외우실 수 있는 그 양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날에는 원래 20개 단어만 하기로 했지만 어떤 때는 30개 단어를 해도 좀 괜찮은 날이 있을 거고 25개의 단어를 좀 해도 괜찮은 날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물려가시면 1년에 2,500자 단어를 하시는데 좀 거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커리큘럼이랑 비교하면 1년 동안에 2,500자를 한다고? 이거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느나요? 말이 안 늘잖아요. 물론 단어는 좀 더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입에 나오나요? 까먹죠. 물론 시험은 빨리 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은 그만큼 못해요. 왜냐하면 어학연수 코스에도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요. 그렇게 무리하게 많은 단어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 한 단어를 제대로 내 입에서 뱉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응용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렇게 어학연수 코스들이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원들의 뭐 단어량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단어량만 죽도록 뭐 해가지고 그걸 정말 입으로 뱉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될걸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주말에는 나가서 밥도 한번 먹어야 될 거고 육회도 먹어야 될 거고 할 건데 언제 그걸 어느 찰나에 다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실 거면 차라리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단어량만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하는 거. 그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전 중국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때 5급 단어 다 마스터했고 그냥 나가가지고 물론 모르는 단어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한 거 말로 다 알아들었고 대충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말 하는 뉘앙스구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물론 제가 단어가 막 좀 딸려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찾아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배웠던 단어를 내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급 단어를 완벽하게만 하면 일상생활 문제 없다. 보장드립니다. 네, 고양이가 자꾸 깝쳐가지고. 네, 오늘 긴 강의였는데 신년 계획 세우시는데 알차시라고 제가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빠라바라바라바. 첫 번째, 교재. 그냥 한 권으로 독학하시라. 네, 한 권 이외의 교재가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 교재 여러 개 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효과가 괜찮았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그거를 비방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중국어 교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경우에는 중국어 교재 한 권으로 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 그거를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어 메인 교재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국어 쓰기 노트 한 권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예문을 만들고 약간의 문법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는 이렇게 총 합해서 2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단어, 본문, 뭐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노는 시간까지 해서 배분을 해드렸죠. 네,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적어도 한 3-4시간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스케줄이. 저는 중국에서 장학금 받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을까봐 밥 먹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쓰고, 뭐 바깥에 슈퍼 가면서도 뭐 MP3 끼고 유난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막 계속적으로 말하고, 중국인이랑 말하기는 좀 약간 후달리니까 말은 잘 못하겠고, MP3를 가지고 엄청나게 달달달달 외우고, 목욕하면서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자다가도 막 자면서도 한번 들어야지 이러면서 막 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저는 그냥 중국어에 가 있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늘어요. 이게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빡세게 한 1년을 달려보시라. 대신 이게 뭐 단어량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 단어량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더 고민하시고 더 예문 만드시고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중국 여행 싹 가셔가지고 我是韩国人我来中国了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공항 직원이랑도 재밌게 얘기하시고 그러신 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신년 快乐, 춘제 快乐 이미 지나갔나? 바이바이. 석유민요.